네, 정치여담야당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재구속 이후에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부 심사를 하루 앞두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2주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박상혁 의원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구치소 접견실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윤 전 대통령의 이 재판 불출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 김계리 변호사가 네. 운동 시간 안 준다고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다음 날 우리 법무부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똑같은 운동 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의약품도 반입해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들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 운동 시간 부족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이제는 갑자기 계단을 못 올라다닌다. 이건 너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요.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혹시 아픈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술을 좀 못 드셔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분이 구속되기 전까지 그 아파트를 잘 돌아다니는 모습도 잘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꾀병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본인이 낸 구속적 부심에 거긴 출석하겠다 이런 의도로 알고 있었는데 변호인에 따르면 그것도 좀 불투명한 모양인데요. 지금 변호인에 따르면 이제 건강적인 문제를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구속 적부심 이 부분은 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좀 이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본인이 뭐 좀 억울한 점이 있으면 그때 좀 충분하게 소명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박상혁 의원 일단 구속적 부심 청구가 접수가 되면 48시간 동안 특검 조사가 중단된다고 그래요. 이걸 놓고 또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검은 검찰과 다르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구속기간이라는 거는 또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분이 법꾸라지의 모습을 아주 12월 3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사례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 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결국 시간을 소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작태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특검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아쉽습니다. 저와 모스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최근 재구속되어 하루하루의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접견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받아써온 글을 이 전환길 강사가 대신 읽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좀 보면 이 모스탄 대사와의 접견을 못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 특검이 이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게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 이 모스탄 전 대사라는 분은 이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일까요? 저는 처음부터 부정선거는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현재 법과 테두리 원칙에서 누차 강조했지만은 부정선거를 옹호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저는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옥중 편지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전환길 강사가 저렇게 유튜브를 방송을 통해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옥중 편지가 있고 본인이 억울하고 좀 그렇게 하면은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저렇게 소위 말해서 극우라고 하는 네. 분을 통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것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미 이제 우리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저 옥중 편지를 가지고 감나라 콩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관전평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브리핑을 한다든지 발표를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좀 상당히 의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박상혁 의원 일단 전환길 강사 얘기 나온 김에 전환길 전 한국사 강사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제 국민의힘의 최대 계보가 친길계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결국 당내 세력 싸움은 숫자 싸움입니다. 의원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전당대회 등이 있으면 이분이 출마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씨의 저런 모습은 결국 일부 유튜버들이 또 일부 극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구해줄 거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뭐 이수정 위원장도 그런 뭐 비슷한 내용의 페이스북 글도 올렸던데 네. 이제 이분들의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 체계 내에 있지 않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대식 의원님 같은 분들이 안 믿지만 국민의힘의 뭐 대변인도 나와서 모스탄 대상가 저분 잘 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네. 저분은 부정선거만 주장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아직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모스탄 대사라는 분도. 자꾸 국민의힘이 정상 궤도를 이탈한 지가 한참 되긴 했지만 지금은 더 돌아올 수 없는 길들을 가고 있다라는 좀 걱정도 됩니다. 네, 전환길 씨가 지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입당한 걸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입당하겠다면 이건 거부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이 오기 전에 도대체 언제 입당을 했느냐 이렇게 지금 알아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취임하기 전에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정도의 당원 회비가 통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전환길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름으로 입당을 했으면은 상당히 우리가 좀 정부적으로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환길이라는 이름은 예명이고 본명이 있더만요. 전유관이라고. 전유관. 전환길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었어요? 본명이 아니었어요. 전유관. 전유관이고 옛날에 앙드레 김에서 김봉남 하듯이 이렇게 전유관 하니까 우리 당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이 전유관이라는 한 시민이 입당을 했다 이렇게 알고 된 상황이죠. 이것을 지금 이 송원석 원내대표 처제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좀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입당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가명입니다만 전환길 씨가 더 유명하니까 계속 전환길이라고 부르겠습니다만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에 당원이 된 것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도움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극우가 있고 극자가 있듯이 그다음에 보수 우파가 있고 보수 좌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우리 국민들 다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극우로 보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지금 뭔가 살아나려고 하는 발부둥을 지금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이 아스팔트 세력이 여기에 합류를 한다는 것은 결코 덧셈 정치냐 뺄셈 정치 한다고 계산을 한다면 저는 뺄셈 정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환길 국민의힘 당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도록 하죠.